오늘은 기존 아이텍스를 살려서 도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텍스는 부직포에 비해서 재질이 좀 약한데요. 그래서 아이텍스 위에 재도배를 하게 되면 벽지가 마르면서 약한 부분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텍스는 일반적으로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텍스는 유효기간이 2년이다, 3년이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전혀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아이텍스가 터지는 원인을 미리 찾아내버리면 아이텍스를 재사용해도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이텍스를 살려서 재도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텍스를 무조건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양쪽 끝이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양쪽 끝이 잘 붙어 있다면 어떠한 경우든지 아이텍스를 모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양쪽 끝이 잘 붙어 있다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기존 벽지가 실크 벽지이기 때문에 먼저 겉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텍스가 터지지 않게 미리 보강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아이텍스가 어디에서 터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기존 아이텍스가 멀쩡한 상태라면 도배 후 벽지가 마르면서 아이텍스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스위치나 콘센트 자리이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벽면의 위쪽과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 붙어 있는 곳에서는 절대 터지지 않고요. 터질 때는 이 부분들이 들떠 있을 때만 터집니다. 그래서 스위치나 콘센트에 아이텍스가 들떠 있는 부분을 들뜨지 않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또 그리고 벽면의 위쪽과 아래쪽에도 들떠 있는 부분을 찾아서 들뜨지 않게 처리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방법이 제가 최근 2년 동안 잘 써먹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들떠 있는 부분을 알맞은 크기로 아예 도려내버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들떠 있는 부분에다가 본드를 넣어서 붙여줬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도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최근에 3중지가 나온 이후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중지가 없다면 본드를 넣어서 하는 게 낫겠죠. 본드를 넣을 때는 물로바시를 좀 넓게 한 다음에 본드를 넣어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벽지를 바르면서 노바시가 자동으로 된 상태에서 그때 들떠 있는 부분을 들쳐서 본드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안하고 이 들뜬 부분을 이렇게 칼로 도려내고 3중지를 하냐면 콘센트 주변에서 벽지가 터질 때 아이텍스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텍스 위에 기존 벽지가 잘 붙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도려내버리고 3중지를 하게 되면 거의 100%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3중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3중지가 있다면 이 방법대로 하시면 콘센트 주변에서 거의 절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센트 주변이 해결이 되면 이제 남은 것은 벽면의 위쪽과 아래쪽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아이텍스 위에 재도배를 해도 절대 벽지가 터지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3중지를 걸고 있는데요. 3중지 거는 것도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잘 하시면 이렇게 오린 턱이 이렇게 표시 나지 않고 예쁘게 도배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에서 들떠있는 부분 안쪽으로
본드를 넣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드 넣지 않고 저렇게 삼둥지로 걸어만 주어도 전혀 하자 없이 예쁘게 마감이 됩니다. 여기 벽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벽지 위아래가 상당히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들떠 있는 부분만 잘 처리하고 도배를 하게 되면 전혀 터질 위험이 없는데요. 초보인 경우에는 위아래가 잘 붙어 있는지 들떠 있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냥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볼 때는 잘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막상 도배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이 들떠서 벽지가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잘 붙어 있는 것 같았어도 풀이 묻으면 종이가 부풀어서 벽지가 마르면서 같이 들고 일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착 시공이라면 몰라도 아이텍스나 부직포 등 공간 띄움 시공일 때는 톱지가 웬만큼 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잘 붙어 있는지 거짓말로 붙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물칠을 할 때 이 물이 아이텍스까지 가버리면 안됩니다. 아이텍스는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이 아이텍스까지 묻게 되면 그 떠있는 힘에 견디지 못해서 아이텍스가 옆으로 쭉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칠을 넓게 하면 안되고요. 5cm 이하로만 해서 들뜬 부분을 뜯어 주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솔로 물칠을 충분히 해주어서 약 1분 정도가 지나면 잘 붙어 있지 않는 곳은 부풀어 오릅니다. 그걸 뜯어주면 되고요. 설령 부풀어 오르지 않았어도 손톱이나 칼로 뜯어서 잘 뜯어지는 것들은 뜯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배 후 아이텍스가 터지는 현상을 100%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벽지가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칠을 했는데도 잘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렇게까지 일부러 톱지를 뜯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일부러 뜯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칠을 해서 이렇게 뜯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뜯는 것입니다. 위에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뜯어서요. 이 정도 뜯어지면 한번 뜯어주는 게 정말 안전합니다. 여기 벽면처럼 가장자리에가 핸디가 잡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물칠을 하면 이게 잘 일어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전 도배사가 도배를 할 때 본드 같은 걸 이용해서 완벽하게 잘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 물칠을 하면은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물칠을 해서 잘 뜯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지나면 물칠해서 뜯은 부분이 말라서 꼬들꼬들해지는데요. 이때 사포질을 해서 이 뜯은 자국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렇게 뜯김 자국이 나는 부분에 삼중지를 걸어주고 도배를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한번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도배를 해도 자국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텍스 한 면을 살려먹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도배한 다음에 아이텍스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텍스 살려서 도배한다고 그러면 거저먹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아이텍스 새로 시공하는 것보다 이게 살려먹는 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아이텍스를 살려서 도배를 하게 되면 정말 아이텍스 하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텍스 대충 살려서 도배를 빨리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하자가 나면은 엄청난 손실이 뒤에 따라오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사포질을 한 다음에 그 뜯긴 부분에 본드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콘센트 주변으로 3중째를 걸어줬었는데요. 하단 부분 물칠해서 벽지를 뜯는 것 때문에 하단 부분 맨 밑에 부분은 3중지를 다 걸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실크 벽지 이음 부분에 운용기 심지를 걸어주면 이제 정비할 준비가 모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기존 아이텍스를 살려서 도배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운용지를 한 다음 운용지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정배를 하는 것보다는 운용지를 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운용지 심지가 약간 물기가 마릅니다. 그때 정배를 하시는 게 실크벽지 이음새가 훨씬 더 잘 나온답니다. 이제 정배를 시작합니다. 벽지를 바르기 전에 가장자리 몰딩 부분에 실리콘을 먼저 쏘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실리콘은 대충대충 빨리 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천천히 꼼꼼하게 쏴줘야 됩니다. 몰딩 부분에 실리콘을 정확히 쏴줘야만 나중에 도배 후 벽지가 마르면서 몰딩 끝부분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텍스를 살려서 이렇게 도배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이텍스를 살려서 도배한다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아이텍스를 살려서 도배를 할 때 아이텍스가 터지는 원인과 어느 부분에서 터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아이텍스를 살려서 도배를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텍스를 새로 시공하는 것과 시공 시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도배를 하다보면 기존 아이텍스를 꼭 살려서 도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텍스를 살려서 도배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도배하실 때 응용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텍스는 그냥 생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이텍스가 터지는 위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손을 봐주고 도배를 하게 되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텍스가 터지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만 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배를 하시는데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